미국은 이민자의 나라라고도 불립니다. 그만큼 다양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고 있는 나라이죠. 그래서인지 미국에서는 이민자들의 이야기에 대한 책 섹션이 따로 있을 정도입니다. 이 기사에서는 이민자들과 그 2세들이 읽으면 좋을 25가지 책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민자들의 이야기에 대한 책들이 인기가 많은 것은 그만큼 그들의 상황과 감정에 공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일 텐데요. 이민자 2세들이 겪는 힘든 일 중에 하나가 정체성 혼란 문제라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인 이민자의 2세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잘 간직한 채 미국에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그들은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으로 한국 알리기에 앞장서는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유튜브 채널 세계소리 소문.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서든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국제정치학 교수이자 한국학연구소의 소장으로 있는 데이비드 강 교수도 서든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한국학연구소를 설립하여 미국 전역의 중고교 교사들에게 한국의 역사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걸로 유명합니다. 데이비드 강 교수는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고 있는 타국의 미국 이민자 2세들에게 정체성에 관한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가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잘 간직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와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이 강의를 통해 어떻게 한국인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도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더 잘 간직할 수 있었는지 알 수 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먼저 초대해주신 셀피와 연구소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전 이곳 USC 서든 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 한국학연구소 소장으로 있습니다. 셀피와 저는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옥상을 정원으로 만들어 파티를 열 수 있는 정원으로 만들자와 같은 이야기를요. 그녀가 정체성의 의미와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길래 제가 어떻게 한국인으로 자랐는지에 대해 이야기해줬습니다. 오늘 한 가지 요점을 말하기 위해 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게 가장 흥미롭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것입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요점은 이것입니다. 정체성의 사회적 구성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정체성 구성에 양면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 정체성 수업 들어본 사람 있나요? 여성학 같은 거나 뭐 그런 것들요. 그런 수업들은 항상 정체성이 어떻게 사회적으로 구성되는지 이야기하죠. 하지만 우리 모두는 정체성은 생물학적으로 어디에서 태어났는지에 따라 주어진다고 믿습니다. 아니면 엄마 아빠가 누구신지에 따라 정해진다고 생각하죠.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정체성은 분명히 사회적으로 구성된다는 겁니다. 저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전 정체성 위기를 겪은 적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가 누구인지 전혀 의심하지 않아요. 전 스스로를 항상 한국계 미국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인생을 통틀어 그 누구도 그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이 1950년대 만나 캘리포니아에서 살다가 동부로 이사갔고 다시 6년 전에 돌아오기 전까지는요.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저에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당신이 혼혈인이니깐요. 누가 저한테 처음 그런 말을 했을 때 전 이랬어요. 여기저기 둘러보다가 놀라며 나요? 상대가 혼혈인일 때는 그런 일이 수십 번 있었어요. 마치 우리 모두가 한 무리인 것처럼 말이죠. 우리는 허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혼합된 정체성을 나타내는 다른 말이죠. 전 설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걸 깨달았죠. 제 어머니가 백인이고 처녀적 이름이 힐드가드 아이비 스미스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제 자신을 혼혈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참 흥미로운데요. 왜냐하면 이게 바로 정체성이 어떻게 사회적으로 구성되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제 정체성은 생물학적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구성됐으니까요. 제 어머니가 백인이고 혼혈인데도 말이죠. 정확히 무슨 말이냐 하면 만약 범주가 세상에 존재하지 않으면 그런 정체성은 없습니다. 혼혈이라는 범주는 새로운 범주이고 심지어 지금도 그렇게 널리 쓰이지 않고 있습니다. 몇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제게 주어진 10분 동안 5가지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5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개는 내부적인 것이고 2개의 외부적인 것인데 제가 왜 제 스스로를 한국계 미국인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말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전반적으로 이건 참 흥미롭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자신을 그런 사람으로 형상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부적인 요인 3개인데요. 첫 번째, 저와 제 누나인데요. 귀엽다. 제 아버지는 1955년 버클리 대학에서 공부하기 위해 한국에서 왔습니다.
물리학 박사 학위를 받았죠. 제 아버지는 버클리 대학에서 저희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가족을 이루셨죠. 첫째로 여기 제 이름이 있는데요. 이게 제 호적 이름입니다. 제 출생증명서 보면 이게 제 이름입니다. 저에 대해 모르고 또 제 사진을 보기 전에 제 이름을 본다면요. 이 세상 99%의 사람들이 제가 쓴 글을 읽을 때, 제 수업을 등록할 때, 제 이름을 보면 그들은 무엇을 기대할까요? 그들은 한국계 미국인인 누군가를 기대합니다. 사실 제게 와서 이렇게 말한 학생들이 많았어요. 와, 소개 정말 잘하시던데요. 전 정말 걱정했거든요. 전 교수님이 영어 잘 못하실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 이름으로 그 사람을 보기 때문이죠. 그리고 저를 봐도 전쌈 서양인 같은 사람처럼 생기지 않았거든요. 제가 만든 규칙이 아니지만 우리는 북의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의 정체성에 의해 정의됩니다. 여러분이 이런 걸 본 적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한국어를 읽으실 수 있다면 제가 39대 손이라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우린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데요. 저의 시조는 기원 후 720년에 시작됐습니다. 전 39대 손이죠. 두 번째 요인은요. 전 장자의 맏아들이며 9대 손인데 시조는 72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한국에 대한 저희 연결고리가 1300년이라는 거죠. 이건 남다른 소속감이죠. 2대, 3대, 4대로 내려가면 결국 가장 아래까지 내려옵니다. 저기에 우리 가족이 있죠. 다시 말하지만 이 책에 의하면 제 아들은 40대 손이죠. 그리고 이 가문의 10대 손 장자인 거죠. 물론 전 한국계 미국인이라고 느낍니다. 네, 이렇게 전 한국에 대한 뿌리가 깊습니다. 어떻게 제가 한국인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제 할아버지는 아직도 제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우리 40대 손 하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건 제가 만든 규칙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게 바로 제가 왜 한국인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요. 제 어머니는 고아입니다. 제 어머니는 오클랜드에서 태어났습니다. 제 어머니의 어머니는 지금에서야 고칠 수 있는 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제 어머니는 할머니에 의해 길러졌습니다. 네. 제 어머니는 힐데가드 아이비 스미스입니다. 하지만 전 어머니 쪽의 백인 어떤 쪽 가족과도 함께 자라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제가 자랄 때 함께했던 가족들인데요. 엄마를 제외하면 모두 한국인입니다. 그리고 제 어머니는 대가족을 원해서 한국 가족과 결혼했습니다. 그녀는 할머니를 제외하고 아무도 없이 자랐습니다. 그녀는 그런 크고 따뜻한 한국 가족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8살 정도 될 때까지 저희 조부모님이 저희와 함께 사신 겁니다. 이것은 제 할아버지의 60번째 생신입니다. 60번째 생신에는 아주 큰 축하 행사를 하죠. 1973년도의 사진인데요. 네, 제가 저기 있습니다. 누나, 저희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가 저기 계시죠. 어머니를 제외하곤 한국 사람이 아닌 사람이 없죠. 그렇지 않은가요? 어머니를 제외하곤 한국 사람이 아닌 사람이 없죠. 그렇지 않은가요? 그때 우리 집 차고에서 성대한 60번째 생신 파티를 열었는데요. 우리는 모든 친구들을 초대했습니다. 보시다시피 다 한국 음식을 차려놨죠. 가득 차려진 한국 음식 그리고 여기 미국 친구들의 모습이 보이죠. 오, 저기서 기다리네요. 다 줄을 서 있어요. 오른쪽에 저희 어머니가 있어요. 네, 이것이 여러분이 보는 것처럼 미국인들이 한국 음식을 바라보는 모습들이죠. 이게 뭐지 이런 표정들이죠. 참 재미있는 사진이죠. 제 누나는 한국 음식을 막 담고 있고 다른 미국인들은 한국 음식에 대해 모지 않은 눈으로 바라보고 있죠. 이건 1970년대의 일입니다. 그때는 아무도 김치가 무엇인지도 몰랐죠.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한국인 이민자 가족과 함께 자라면요. 백인 쪽 가족은 없고 말이죠. 토미 삼촌 같은 것이 없는 거죠. 우리는 매년 추수감사절에 어딜 가지 않았습니다. 백인 사촌들과 함께 자라서 미국 행사 같은 것에 참여하는 사람들과 달랐죠. 우리는 오직 한국적인 것만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집안의 장남입니다. 가족의 몇 세대를 거슬러 올라가면 한국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 내부적으로 정체성이 정립될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제 말은 모든 사람이 저와 같지 않다는 거죠. 정체성은 사회적으로 구성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과 다른 부모와 다른 상황 속에서 자라면 다른 정체성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제 경우에는 왜 제가 한국계 미국인이라고 생각하는지 묻는다면 바로 저걸 보면 되죠. 그런 질문조차 필요 없는 거죠.
외부적인 요소도 있어요. 이건 가족에 관한 것이 아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캘리포니아에서 자랐습니다. 1970년대 캘리포니아로 돌아가면요. 아시아인들은 인구의 거의 0%와 같았습니다. 히스패닉이 12%였어요. 제가 몇 살인지 말하고 싶지 않지만 저는 70년대에 초등학교에 다녔습니다. 모두 백인이었어요. 동양인은 아주 조금 있었죠. 그리고 모두 34세대 일본인이거나 중국인이었습니다. 도시 전체에는 오직 두 한국인 가족만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거예요. 혼혈인 범주는 아직도 없습니다. 오바마를 최초의 혼혈 대통령으로 부르지 않아요. 그는 항상 기본적으로 최초의 흑인 대통령으로 여겨집니다. 타이거 우즈도 그렇죠. 타이거 우즈도 최초의 아시아계 혼혈의 골프 선수로 여기지 않죠. 아무도 그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범주가 존재해야만 합니다. 한국 옷을 입고 한국 음식을 먹으며 60, 70년대에 자란 저 같은 사람에게는 너무 어렵죠. 많은 한국 가족들과 한국적인 것만 하면서 자라면 제 자신을 한국계 미국인이라 생각 안 할 수가 없죠. 이렇게 정체성이 사회적으로 구축된다는 게 참 흥미로운 거죠. 흥미로운 게 한국인은 항상 정체성에 대해 이야기하기 때문에 전 항상 특별한 시족의 39대 손인 겁니다. 제가 즉각 한국 기차 위로 올라타면 좋아요. 이쪽으로 오세요라며 길을 내어주죠. 여러분이 아버지가 한국인이 아니라면 전 전적으로 이해합니다. 어머니가 한국인인데 한국인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과 결혼했을 때는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다른 정체성이 성립된다는 것을 압니다. 저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 말을 하고 마무리를 하고자 하는데요. 이건 제 가족이 얼마나 멋진가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네, 그게 핵심인데요. 농담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는 자신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얼마나 많이 부여하고 있는가인데요. 사회적으로 이것이 바로 너고 넌 아마 다르게 느낄 거야. 왜냐면 캘리포니아의 다른 지역에서 다른 경험을 하면서 자랐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관심을 정체성의 의미가 무엇이며 정체성을 어떻게 구현해야 할까에 두게 되는 거죠. 또는 정체성에 대해 아예 질문조차 하지 않기도 하죠. 요점은 이런 정체성은 생물학적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체성은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것이 생물학적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선택과 결정만이 여러분의 정체성을 결정짓게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말하지만 우리만의 정체성을 만들어야만 합니다. 여기서 끝내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데이비드 강 교수의 말처럼 한국인은 조상대대로 이어진 자신의 뿌리를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더 많이 중요시하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다른 문화 속에서 살아감에도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잘 간직한 채 살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유튜브 채널 세계소리 소문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